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저처럼 처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접근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말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누피 올리게 티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마리아주 프레르의 Full Moon Party The Noir 블랙 티를 마시고 있고요. 이 차가 되게 맛있어요. 왜냐면 향기롭고 좀 뭐랄까 그런 향신료 계열이 좀 들어있어서 왜 좀 추우면 마샬라 차이 같은 거 많이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적절한 차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원래 마리아주 프레르가 그런 블렌딩 같은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맛있게 만든 차 같아요. 물론 향신료를 너무 싫어하시면은 좀 이 차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향신료를 좀 즐기시고 그러나 너무 심한 향신료 그런 건 좀 별로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차 매우 추천하고 싶습니다. 풀문 파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망설였었는데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제 글을 읽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럼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이제 뭐 궁금하신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장애인분들한테 몇 시간 정도씩 그게 배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런 활동 보조인들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실 제가 글을 쓰는 작가이지만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예술인은 그렇게 자기의 어떠한 생계를 오직 그 예술 활동으로만 충당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좀 슬픈 일이지만. 그리고 저 또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뭐 책도 3권 내고 뭐 다 해봤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만약에 그게 판매량의 기준에서 본다면 저의 책은 그렇게 많은 분들께 널리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저한테 막 원고 청탁이 쇄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어서 부끄럽게도 그냥 이제 저도 어떠한 다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의 사정을 아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게 있다. 장애 활동 지원사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거를 하면 어쨌든 뭐 시간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그렇게 일을 완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웬만큼 적어도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는 들어가는 돈은 벌 수는 있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예술 활동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하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먼저 그거를 하시려면 이론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이론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게 40시간이에요. 40시간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이론 교육을 해주는 기관을 검색을 하세요. 기관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교육 일정이랑 그 전화번호 같은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 일정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으로 직접 전화를 걸면 언제
어떻게 교육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하시려면 기관으로 직접 전화를 거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대면 온라인 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기관을 골라서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해서 평일반을 들을 수 있었고, 이게 그냥 우리들처럼 저처럼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40시간을 이수해야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라든가 혹은 간호원, 뭐 요양보호사 이런 쪽으로 뭔가 그런 게 있으시면 그 시간이 줄어들어서 32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수를 하시면 그 이수 증서가 나와요. 이거를 이수를 했다. 그리고 실습 의뢰서가 같이 나옵니다. 실습 의뢰서가 같이 나와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온라인으로 가셔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검색을 하시면 그 활동 지원을 내보내는 기관들이 쫙 리스트업 되어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가장 적절한 기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은 지역의 기관들을 쭉 검색을 해서 거기로 이제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관에 전화를 거셔서 저는 지금 활동 지원사를 하고 싶어서 이론 수업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실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시면 거기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저도 되게 여러 군데, 거의 10군데 넘게 전화를 했는데 실습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너무 실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실습은 안 받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되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활동 지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실습을 따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실습까지 하고 나면 연락을 줘라. 그러면 그때 등록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등록을 하게 되면 매칭은 금방 되냐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아니다. 매칭도 잘 되지 않는다. 언제 바로 매칭이 될 거라고 보장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저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이 교육을 받아서 실습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매칭이 쉽지 않다고 하고 그렇다는 뜻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로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아니다 난 그래도 끝까지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돌렸어요. 계속 전화를 돌렸더니 이제 한 군데 기관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당신을 실습을 따로 시키진 않지만 일을 시작하면과 동시에 실습 시간을 채우고 일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오케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기관으로 제가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하려고 했느냐. 이래서 실제로 저는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최근에 약간 관심을 갖고는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하면 내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한 면도 있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40시간의 이론 교육을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를 하나만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길래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40시간 동안.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거는 저도 굉장히 뭐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가 있으면 지하철에 계단이 너무 많으면 이제 힘드니까 그냥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사실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쟁을 통해서 이뤄낸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투쟁 과정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막 사고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지하철 가면 이상한 판때기 같은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 싣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계단 옆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생긴 건데 실제로 그 기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장애인들이 그거를 이용을 했을 때 거기서 낙상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한 투쟁을 통해서 이 엘리베이터들이 다 지하철마다 설치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했죠. 그랬더니 아 그러냐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매칭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중증 장애인이었고 시각 장애인이자 그리고 이제 탈시설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그런 장애인 시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있다가 그 장애인 시설이 학대하고 뭐 이런 걸로 문제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폐쇄 조치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다가 성장을 쭉 해서 살아오다가 탈시설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시설 속의 사람들 거기서 학대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뭐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굉장히 조금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몸이 크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가 직접 그분을 케어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할 거다. 막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분이고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매칭이 돼서 저도 이제 활동 지원사로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분도 사회로 이제 나오셔서 생활을 하시기 이제 시작하는 거고 뭐 다양한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배변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매칭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그분의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바꿀 수 없겠느냐. 저는 시간은 웬만하면 낮에 하고 싶다. 아침부터 낮에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시간 변경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요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일이라도 바꿀 수 있냐 조정이 가능했냐 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시간을 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도 없었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제가 그럼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매칭을 하게 돼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될 경우, 만나게 될 이 분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30대 중반이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가족한테 버림받아서 시설로 들어가서 성장을 했고, 성장 과정은 당연히, 학대 속에서 지내오셨던 거였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배제당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면서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만약에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담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동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극단적으로 그런 감정이입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기에 막 너무 젖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면 너무 몰두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보고 나서 그 검색을 통해서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라던가 혹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렇다 보면 가십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영화고 그러니까 내 현실과는 관계가 없고 영화이고 누군가가 만든 거라는 거를 인식을 막 저한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제가 그 일을 더군다나 이제 밤에 거기서 일을 하고 집에 나오면은 이제 막 껌껌해져가지고 밤일 텐데 막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는 막 진짜로 막 이게 눈물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그냥 결국 전화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저처럼 처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접근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말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로 봉사정신과 어떠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좀 약간, 좀 헌신을 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그게 웃기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그런 약간의 마음이 없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진짜 너무 계속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괴로웠던 지점은 그분이 그렇게 돼서 너무 안 됐다 이런 것도 되게 심하게 있었지만, 저는 계속, 나는 어쨌든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말, 너무나 운이 좋아서, 정상적으로 그냥 사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늘 생각했던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인 장애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신체도 늙어 갈수록 망가질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사고를, 원래 장애인 자체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게 거의 압도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90% 가까이 되는 장애인들이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되게 너무 이러한 복잡한 그런 감정과 이런 그런 다양한 생각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없겠다라고 저는 포기를 했어요. 저는 포기를 했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그냥 이거를 내가 그냥 정말 돈을 벌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 이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해서 반대로 뭐 장애인을 뭐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 지원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극단적으로 있어요, 보니까. 어떤 또 케이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지원사가 너무 많아서 뭐 자기는 장애인한테 갑질을 당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본인이라 당사자라기보다는 그 가족들한테 갑질을 당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서로 간의 상호 신뢰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성숙한 마음으로 이거를 시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비가 있어요. 실제로 15만 원이라는 이론 교육을 받으려면 그 돈을 내야 되는데
15만 원이라는 돈이 작을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무슨 기적처럼 하늘에서 15만 원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 그냥 정말 뚝 15만 원이 딱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는 내 운명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교육을 원래는 저도 들었었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꼭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던 거였는데 저의 도전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누군가 보고 계신다면 나는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정말 저는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꼭 도전에 성공하셔서 장애인들의 어떠한 독립적이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일조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시라면 네,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잘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과연 정말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사실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중증 장애인이 매치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들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몸을 다 움직일 수 있으면서 약간의 활동 지원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활동하고 계신 지원사 분들께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아마 저처럼 이제 중증 장애인을 맡아서 맡아야 될 확률이 높고요. 근데 정말 그거는 그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거나 장애인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많은 생각 끝에 결국 그만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으시라고 미리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와, 저 진짜 많이 떠들었네요. 사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어요. 왜냐면 꼭 이걸로든 뭐든 해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다른 일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에 도전을 해서 아마도 그 일을 곧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럼 여러분 어쨌든 다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밥벌이는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만약에 직장이 있으시고 월급 나오고 이렇게 있으시면 그냥 좀 열심히 버텨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일 찾기 너무 힘드네요. 일 찾기 너무 힘들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저처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우리 힘내서 열심히 맛있는 밥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네, 여러분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블로그로 제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이제 적어내려간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의 링크도 설명에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해피티 타임 하세요. 안녕.